박 PD의 픽. 1분기 대중 무역 적자가 78억 4천만 달러, 전체 무역 적자의 35%입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본 건요, 한중 수교 30년 동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까먹는 거를 중국에서 보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은 그야말로 그동안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무조건 플러스를 보는 시장이었죠. 중국이 WTO에 가입한 게 2001년. 그때부터 작년까지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습니다. 전체 무역 흑자의 무려 91.3%. 와하. 사실상 중국이 다 해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수치죠.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니 한국 수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총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무역 수지는 13개월째 마이너스입니다.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2.74%로 떨어졌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반응은 너무나 황당하죠? 네. 중국이 코로나 대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이었죠. 그런데 정작 리오프닝을 하니까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네? 그제서야 추경호 아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 탓이라더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한 발 물러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부총리마저 한 발 물러섰다는 건 뭘까요? 한국과 중국의 무역, 비즈니스의 개념이 바뀐 것 아닐까? 당연히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제조업 육성 전략인 중국 제조 2025, 요 프로젝트 이후에 한중 수출은 갑자기 달라집니다. 중국이 2016년부터 막대한 산업 보조금으로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가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한국산 대체, 해외 시장에서는 한중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쫓아서 지금은 추월을 했고 그런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계속 추격을 해왔고 그게 누적이 돼서 무역 수지가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렇죠. 뭐 일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벌어지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탈중국 발언하면서 이게 급속도로 진행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계속 흑자였어요. 근데 대통령 취임해서 그 발언 나온 다음부터 갑자기 적자로 변한 거. 이게 바로 무역 관련돼 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중국이 핵심 부품 국산화 성공했기 때문에 벌어졌다. 아니 어떻게 한두 달 사이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원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었는데 최근 정부 들어서 더 나빠진 거. 요게 팩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년밖에 남지 않은 현 정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 지금은 퓨처엠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퓨처엠이 세계 최대 코발트 채굴업체인 중국의 화유 코발트와 합작사를 설립해서 그것도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포항 블루베리 산단에 전구체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고 지난 3일 발표를 했습니다. 전구체, 니켈, 코발트, 망간을 화합한 그런 물질인데 배터리 단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양극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약 9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랬던 중국이 한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겁니다. LG화학도 화유 코발트와 손잡고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 2천억을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을 짓습니다. 앞서
3월에 SK온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와 손을 잡고 새만금 산단에 1조 2천억 원 규모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요. 현재 국내 합작사를 찾는 것으로 알려진 세계 최대 전구체 기업 중국 CNGR의 1조 원 투자, 한국 자회사 제세능원을 거친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장 증설 계획을 밝힌 중국 룽바이 다 포함을 하면요. 발표된 투자 규모만 5조 원이 넘습니다. 오호.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걸까요? 네. 미국 IRA에 따라서 중국이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들이 직접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우회로로 삼았다는 겁니다. IRA 지침 다들 아실 거예요. 배터리 광물을 가공할 때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40% 이상을 조달해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새만금 산단 등의 법인세 감면 혜택도 기대가 가능하고요. 전구체와 같은 주요 소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기업도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고요.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2차 전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대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소재 기업을 포기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중국이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인 유럽, 여기에 팔아먹기 힘드니까 한국 배터리 기업과 손을 잡은 겁니다. 중국 제조 2025 이후 제조 능력을 중국이 엄청나게 키웠지만 미국 IRA와 같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과 친구가 된 거죠. 물론 현재까지는 2차 전지 분야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2차 전지와 마찬가지인 산업이 있으니 반도체죠. 미국 IRA 자체가 사실상 중국을 왕따시키자는 법 아닙니까? 2차 전지, 반도체처럼 현재와 미래 먹거리에 직결되는 산업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2차 전지 산업 제휴와 같은 반도체 산업 제휴도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을 안고 가야 됩니다. 물론 일본을 파트너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일본은 기술에서 더 이상 한국을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2차 전지와 반도체에서는 말이죠. 무엇보다 2차 전지의 경우 배터리 밀도가 핵심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CATL, BYD. 그런데 얘네가 만드는 배터리는 밀도가 떨어집니다.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밀도가 떨어지니까 부피나 무게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즉 중국 배터리를 실은 전기차는요 오래 달리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K배터리의 교과서와 같은 파우치형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저밀도 배터리에 특화가 거고요. 따라서 최소 10년은 중국이 또 한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는 팔아먹기가 힘들고 한국 기업은 이런 환경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시 대중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이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 반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개 박 PD도 알고 있는 걸 그 똑똑하다는 브레인들이 다 모인 대통령실은 왜 모를까요? 중국이 아무리 세계 공장이라고 하지만 예전의 중국이 아니죠.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노동자들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복지와 처우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받고 있습니다. 모든 걸 싸게 만들 수 없다는 뜻이죠. 특히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여전히 한국이 우위입니다. 대안이 없다면 중국도 어쩔 수 없어요. 현재까지의 대중 수출 적자, 대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브랜드 샤오미, 갑자기 한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출고가 20만 원대 스마트폰에 최대 출고가와 동일 금액의 공시 지원금을 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대비 파격적인 수준의 실구매가로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아 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요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통 3사가 샤오미 레드미 노트 12 이 제품에 29만 9천 원의 공시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KT의 경우 공짜 폰이 됩니다. LG U+도 실구매가가 2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 폰이죠. 그렇다고 월 10만 원짜리 요금을 써야 되냐? 월 4만 원짜리만 쓰면 공짜 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때문에 진짜 샤오미, 레드미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전 예약을 했는데 이미 물량이 소진이 됐다고 하네요. LG가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국내 중저가 폰은 사실상 갤럭시 A밖에 남지 않았는데 요 시장을 샤오미가 파고 들어온 거죠. 게다가 다음 달 20일 갤럭시 S23 울트라와 똑같은 2억 화소 메인 카메라를 탑재한 레드미 노트 12 프로 플러스 5G가 59만 9,500원에 출시가 된대요. 즉, 갤 S23 울트라와 사실상 스펙이 동일한 모델이 59만 원에 출시가 된다는 거고요. 샤오미는요, 16만 9천 원짜리 공기청정기 미 에어 3H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에이서, 추억의 브랜드였는데 에이서가 다시 한국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만 본토 대비 50만 원 싼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제품 이름은요, 스위프트 고 16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에 사용되는 인텔 13세대 프로세서 i5를 채용했고요. 3.2K까지 지원되는 OLED 16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게는 1.6, 한국 가격이 89만 9천 원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화권 기업들이 다시 한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휴대전화, 노트북, 삼성, LG, 애플이 꽉 잡고 있는데 말이죠. 두말할 것 없이 틈새 시장 공략이죠. 갤럭시 S23 수준의 스펙인데 가격은 절반. 갤럭시 북 3 그램 최신형 스펙과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바꿔 말하면 삼성, LG의 제품들이 자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취급한다는 거고요. 이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는 충분히 중화권 제품으로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중화권 기업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하기 너무 어렵다고 하는 국내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중국 소비자들도 한국의 고품질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면 why not? 삼성이나 현대차가 미국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 PD님도 강조하셨지만 갤럭시 S 한동안 1+1 행사했었잖아요. 현대차도 그랜저 사면 액센트 덤으로 끼워주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마케팅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도 않으면서 중국에서는 우리 거 안 팔린다. 무역 수지가
적자다! 불만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